다음은 토론 및 질의응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 안녕하십니까. 일부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방산발전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방위산업학회장 김호성 창원대 교수입니다. 오늘 행사는 1부 행사와 2부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 진행을 하는데요. 그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은 올해로 14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매년 서울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지역 방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학회에서는 하게 됐고, 방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구미에서 이렇게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산악연관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신 것 자체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금호공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사청 방산정책과 김세랑 중령님부터 해서 다원의 최현철 대표님까지 총 5분께서 발표를 모두 해 주셨습니다. 방사청은 방산정책에 대해서 혁신 중소기업이나 시험평가 보상제도 이런 것들은 진작에 사실은 우리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고려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대기업은 향후 무기 체계의 발전 방향,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학교라든지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는데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호공대 박홍석 교수님께서는 지역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혁신 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바가 박홍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보스턴의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기회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이런 어떤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원 우리 그 최현철 대표님께서는 정보의 대칭성의 중요성 그리고 그 어떤 경북의 어떤 중심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남도 같이 경남 경북이 통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창원대에 근무하는 저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북 산학융합원의 기업지원팀 김진곤 팀장님입니다. 팀장님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98년도에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을 하셔서 공군 미사일사령부에서 대략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상당히 또 밀리터리 덕후시라 가지고 22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또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경북 산학융합원에서 기업 지원하고 육성 이런 거에 성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LIG하고 하나에서 이렇게 오늘 미래지향적인 무인 전투 체계 개발 방향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지역과 국가 방산 발전에도 큰 이렇게 시사점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다 업데이트도 글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기 전까지 좀 보고 왔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발표한 현황을 보니까 러시아군 전사자가 109만 명이 됐더라고요. 전쟁에서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을 1대3 정도로 보면 약 한 400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뭐 다치거나 죽거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쟁이 뭐 3년 반이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시겠지만 전쟁하기 이전에 이미 뭐 한 8, 9년부터 해서 이렇게
돈바스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쟁은 끝날 기미를 일단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또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 이런 분쟁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반 정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드론으로 좀 얘기되는 무인 전투 체계 그 다음에 바로 전자전 오늘 뭐 에라이자하고 하나가 이제 전자전 쪽 얘기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약간 민감한 시기라서 그런 내용이 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이제 그 도입 사업 그거 때문에 예, 약간 좀 그런 부분인데 전자전이 앞으로 갈수록 이제 대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사례를 잠깐만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22년 4월 이제 개전하고 난 두 달 뒤에 이제 흑해 함대 기함이죠. 이제 모스크바 함이 흑해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왜 침몰을 했느냐니까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만드는 넵툰 대함 미사일에 의해 가지고 격침이 됩니다. 하지만 넵툰 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모르게 터키로부터 도입한 그 TB2 바이락타르가 그 모스크바 함의 뭐 방공 레이더들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이제 넵툰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이제 좀 몰랐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침몰이 좀 됐고, 그다음 2024년 3월에 또 흑해함대에 이제 그 초계함인데 세르게이 코토프함이라고 그것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마구라 V5 자폭 그 무인 수상정입니다. 그 자폭 수상정 그 세대에 의해 가지고 초계함이 이제 침몰하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전부 다 보시면 이렇게 무인 전투 체계에 의해 가지고 그 몇 천억 몇 조 단위에 되는 그런 전투함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샤헤드 136이라고 이란에서 만들어낸 자폭 드론입니다. 예, 비행거리는 전투 행동 반경이 약 한 2,500km 정도가 되는데 개전 초에는 몇 대가 이렇게 자폭 드론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2025년도 들어오면서 하루에 많게는 한 400에서 800대 정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날려 보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니까 기존에는 자폭들만 보내고 혹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만 보내다가 지금은 섞어 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샤히드 136 같은 경우는 한 대 대당 생산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한 발 쏠 때마다 계속 이게 손해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0대 정도 자폭 드론을 날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칼리브르나 그 킹볼트 순항 미사일 그리고 이제 이스칸데르 M 그다음 북한에서도 이제 지원을 좀 해준 화성 11형 그 탄도 미사일까지도 이렇게 좀 쏘면서 이런 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격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황을 이렇게 쭉 분석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에 대한 요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85에서 9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대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서 하드킬보다는 소프트킬로 계속 이렇게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도 전자전 능력이 되게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전자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요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절대 미국이 우리나라라든가 이게 외국으로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미래전이 이제 장기 소모전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드킬로 가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전자전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그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도입 사업 뭐 한 4대 정도 1조 9천억 정도. 하나 같은 경우는 그 카이하고 그다음에 LG 넥슨은 또 이제 대한항공하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제가 오늘 이제 좀 여기 뭐 CS도 오시고 뭐 그 학교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는 이 우리 그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래전을 대비해 가지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무인 전투 체계라든가 전자전 관련해 가지고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에 대한 인적 그런 개발들을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학교가
오늘 금호공대하고 경운대 구미에 있는 이런 학교들이 어떤 그 무인 체계하고 전자전에 그 지식 허브로 좀 자기 매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체계 기업은 사실 엊그저께도 제가 하나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구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얼마만큼 협업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근데 다들 이제 수도권에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사실 양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부터 좀 이렇게 같이 중소기업들이 같이 인발부 돼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들은 지자체가 좀 나서가지고 창업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학교하고 컨소시엄도 연결해주고 그 체계 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경북 쪽의 방위 산업을 업체들이 전환하고 싶고 또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데 여기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질문과 어떻게 하면 이제 방위 산업을 좀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경북도라든지 구미시 쪽에 요청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그 박홍석 그 교수님이 GDIU 관련돼서 굉장히 좀 그 흥미롭게 또 관심 있게 제가 그 들었는데, 왜냐하면 방위 사업 관련돼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이 방위 사업에 아까 발표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절차라든지 법규라든지 내용 자체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환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떤 체제는 꼭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제가 이제 여기 경북에 와서 사천에는 이제 항공 에어쇼가 있습니다. 그게 뭐 에어쇼라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사천의 기업들하고 또 해외 업체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수주 물량을 좀 확보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큰 이유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북에 사실은 항공 방산 물류 전시회가 있는데 요거를 경북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해에 바로 채택이 돼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사실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방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과 군과 소유기관 간의 중간 역할을 해서 좀 발전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위 사업은 사실은 뭐 인증에서 시작해서 인증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험 평가와 인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라든지 또 관련 유관 기관들이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데, 이 경북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생산 제조 이런 관련된 그런 시설은 많은데 유관 기관이라든지 시험 평가 테스트 인증 이런 기관들 자체가 유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경북에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은 이제 기술 혁신인데 핵심이 AI하고 이제 4차 산업의 IT입니다. 그래서 이 AI하고 이제 IT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이게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성 극대화하고 효율성 증대를 이제 주도하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방위 산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 아시다시피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고, 나토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한국도 방위비를 굉장히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방위 사업을 견인을 향후에도 계속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비가 과거 62조에서 지금 67조 정도 한다고 해서 한 5조 정도 늘어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방위 산업의 성장성이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호공대에서는 DIU를 통해서 업체와 군과 정부기관과 이렇게 뭐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서 방산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방사청에 좀 이렇게 요청드릴 사항은, 사실 오늘 그 제도 개선, 제시한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우수한 중소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 중에 한 몇 개 업체를 선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소업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그 업체들 키워서 양성하고 발굴을 해서 좋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들은 이미 좀 키워져 있는 업체들을 선별을 하는 그런 접근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 업체와 함께 이제 교수님들,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함께 업체를 좀 키우고 그런 능력들을 좀 같이 쉐어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지만, 방사청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미 갖춰진 업체뿐만 아니라 좀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방산혁신기업 100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첨단 전략 분야,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에 대해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5년간 50억 원을 지금 자유과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미 그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하려는 업체들을 지금부터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중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산혁신 전문 기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혁신기업 100 중에서 기술력을 우리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다. 그럼 그 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은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업체는 정부가 키워주지 않으면 사실 체계업체에서 갖다 쓰긴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업체가 이제 구미 시에 그렇게 또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저희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 수도권에서 내려온 업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업체들이 어떤 구미시의 지원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또 분소를 개소한 업체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조금 더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구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좀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중간에 했고요. 저는 사실 협력업체 쪽으로는 제가 더 드릴 말은 없는데, 한 가지 구미시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결국엔 시험평가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일부 펑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검증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특히 무장 검증의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총을 쏜다든지 어떤 유도 로켓을 발사해서 표적에 맞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장소에서만 시험할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무인 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험장에 대한 소요가 늘어나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20mm RCWS라고 불리는 20mm 기관총을 72사단의 사격장에 가서 시험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제도적으로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존재하나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국가에서 혹은 국가연에서 공인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이번에 72사단에서 굉장히 잘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사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미에서 그런 방산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하시다면, 구미 지역에 있는 어떤 군부대 사격장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저희 체계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시험평가에 대한 고민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